통장에 30억이 찍혔어요. 그런데 딸이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그거 우리 거잖아. 우리 거?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를 택할 것인가. 남편이 떠난 지 꼭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눈이 떠졌죠. 습관처럼 남편 옷장을 열었어요. 그 사람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셔츠 하나를 꺼내 코에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 지쳐 앉아 있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국민은행 입금 30억 원.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봤죠. 30억. 그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어요. 평생 가족 위해 허리 휘도록 일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기쁨 때문이 아니라 무서움 때문이었어요. 그 돈이 나를 살릴지 망가뜨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여보, 당신 이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혼잣말을 하며 통장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수연이었어요. 엄마, 나야. 그거 들어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이라기보단 뭔가 조급하고 불안한 떨림이었어요. 응, 들어왔어. 얼마 들어왔어요? 30억. 전화 너머로 들린 건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그 한숨이 이상하게 가슴을 콕 찔렀어요. 엄마, 그거 우리 거잖아요. 우리 가족 돈. 우리 거.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어요.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인데 왜 그게 우리 돈이 되는 걸까? 수연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뭘 생각해요, 엄마?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하죠. 엄마 혼자 쓸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쓰겠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엄마, 내일 우리 집 와요. 얘기 좀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안의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 돈 받기가 무서워요. 이게 우리를 갈라놓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준 거잖아요. 나한테만.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마치 그래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혼자 쓸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이제 내 인생 좀 살겠다는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수연아, 엄마도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요? 아빠가 가족 위에 남긴 돈인데 엄마가 뭘 생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요? 엄마, 우리 전세 만기 다 됐어요. 집 없으면 애들 학교도 못 다녀요.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만 있으면 돼요. 5억.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남편이랑 언젠가 살자고 약속했던 바닷가 작은 집.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5억이었어요. 수연아, 엄마도 계획이 있어. 아빠랑 가려던 곳이 있었거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손주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요. 손주들.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죠. 여보,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요. 그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웠어요. 가족과 나. 의무와 자유. 사랑과 미안함.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어요. 수연아, 엄마도 내 마음 알아. 근데 이건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이야. 아빠가 엄마만 남겨놨어요? 가족을 남겨놨잖아요. 그 말에 또 가슴이 쿡 찔렸어요. 나는 언제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게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수연이가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엄마, 너무 실망이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다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촛불이 작게 흔들렸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그 사람의 미소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좀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죠.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누구에게 미안해하지도 않겠다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단 한 번 나를 위해 써보자고. 그 결심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나로서의 숨을 처음으로 쉬는 기분이었어요. 수연이 돌아간 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요. 저는 남편 옷장으로 갔어요. 그 사람 냄새라도 맡고 싶었거든요. 서랍을 열었는데 안쪽에 작은 녹음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녹음기였죠. 남편이 젊었을 때 쓰던 물건 같았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띠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이 녹음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떠났다는 거겠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죠. 녹음기를 꽉 쥐고 계속 들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했을 때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울 게 뻔했으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 30억짜리. 당신 이름으로요. 이건 당신 거예요, 여보. 수연이 거 아니고 가족 돈도 아니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여보. 평생 나랑 아이들만 챙기느라 고생했잖아요. 머리 염색 한 번 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미안해하고. 그런 당신이 나는 너무 미안했어요. 녹음기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제 심장에 직접 닿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봐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아무도 눈치 보지 말고요. 나는요. 당신이 행복하면 거기서 웃으면서 지켜볼게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녹음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각해봤어요? 5억만 빌려주면 돼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빌려준다. 갚는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평생 가족한테 빌려준 게 얼마나 많은데 돌려받은 적이 있던가요? 수연아, 엄마도 계획이 있다니까. 무슨 계획이요? 엄마 나이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나이에. 마치 나이 든 사람은 꿈꿀 자격도 없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도 사람이야, 수연아.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요? 손주들은요? 우리는요? 너희만 사람이야? 엄마는 사람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평생 참았던 게 이제 터지는 거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딸과 이렇게 싸운 건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이기적한 거예요? 내가 나쁜 엄마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녹음기 속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요. 그래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제대로 받아야 해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쌌어요. 큰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한 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함께요. 친구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문자라도 보내. 진짜 걱정하나 봐. 가슴이 답답했어요.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요? 순자야, 나 좀 더 있다 갈래. 여기 좋아. 그래. 근데 딸한테는 알려.
그래도 자식이잖아. 전화를 끊고 수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받더라고요. 엄마, 어디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였어요. 바다 쪽에 있어. 아빠랑 가려던 곳. 갑자기 왜 거기를 가요? 연락도 없이? 엄마도 쉬고 싶었어. 쉬는 건 좋은데 연락은 해야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불안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수연아, 엄마 돈 걱정하는 거지. 뭐라고요? 엄마가 그 돈 들고 도망갔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니면 뭐야?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내가 갑자기 매일 전화하고 경찰서까지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돈 생기니까 사람이 변하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쓰라린 웃음이었죠. 변한 건 엄마가 아니라 너야, 수연아. 돈이 생기니까 내가 변했어. 엄마, 엄마도 이제 좀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버스 안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죠.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제가 평생 살았던 그 도시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바다 쪽으로요. 혼자? 네, 혼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 그래요. 혼자 있는 게 두렵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스럽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정작 나는 잃어버리는 거죠. 할머니, 지금이라도 가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날 잃어버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나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잃어버린 나를요. 버스가 휴게소에 섰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내렸는데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어요. 수연이었어요. 10여 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죠. 엄마 어디 있어요? 연락 좀 해요. 걱정되잖아요.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돈을 걱정하는 걸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껐어요. 미안해, 수연아. 엄마도 좀 쉬어야겠어. 휴게소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싸구려 자판기 커피였지만 이상하게 맛있더라고요.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았어요. 임산부였죠. 힘드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아기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요. 혼자 친정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임신했을 때도 애 키울 때도 늘 혼자였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힘들면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알았어요. 이 사람도 참을 거라는 걸.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요. 버스에 다시 올라타서 창밖을 봤어요.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설렘이었어요. 아빠, 우리 여기 오고 싶었잖아요. 남편과 약속했던 바닷가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꿈꿨던 그곳에 이제 제가 혼자 가고 있었어요. 버스가 작은 마을에 섰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났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여기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야. 가방을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순자한테 미리 부탁해둔 민박집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서 오신 분이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한동안 머물 예정이에요.
얼마나요? 글쎄요, 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요. 아주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사연이라기보단 제 인생 찾으러 왔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찾으시길. 여긴 그런 곳이에요. 잃어버린 걸 찾는 곳.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짐을 풀고 남편 사진을 창가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왔어요. 당신이 오고 싶어 하던 곳.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함께 왔어야죠.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람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파도가 발목을 적셨어요. 시원했어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여기서 나를 찾아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껐던 핸드폰을 켰더니 수연한테서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문자만 하나 보냈어요.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잠시 쉬고 올게.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껐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파도 소리만 듣고 싶었어요. 똑같이 작업해줘.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 수연이가 계속 나타났거든요. 울면서 엄마 왜 우릴 버려요? 라고 외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들어왔죠. 여긴 서울이 아니에요. 여긴 제가 선택한 곳이에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못 주무신 것 같네요. 딸 꿈을 꿨어요. 자식 꿈은 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근데 그게 당연해요. 언제쯤 편해질까요? 어쩌면 평생 안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불편한 채로 사는 것도 선택이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밥을 먹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가 거칠었어요. 날씨가 제 마음 같았어요. 모래사장을 걷다가 한 여자를 봤어요. 혼자 울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슷한 또래였어요. 죄송해요. 남보기 민망하죠? 아니에요. 저도 어제 울었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하루만 쉬러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무슨 일로요?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애 낳으라고 일 그만두라고 맨날 간섭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제일 힘든 건 남편이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편은 안 들어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선.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근데 무서워요. 선을 그으면 가족이 깨질까봐. 저도 그래요. 딸한테 선을 긋고 싶은데 딸이 저를 미워할까봐.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봤어요. 근데요, 언니. 선을 안 그으면요, 우리가 죽잖아요. 천천히요. 조금씩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선을 안 그으면 나는 죽어요. 여자가 일어났어요. 저 가봐야 해요. 근데 덕분에 힘났어요. 저도요. 고마워요. 여자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을 긋자.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돌아가서 수연한테 전화를 하기로요. 민박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오늘 수연한테 선 긋기로 했어요. 무섭지만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켰어요. 수연한테서 문자가 20개 넘게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연락 좀 해요. 걱정되잖아요. 마지막 문자는 이랬어요. 엄마, 설마 그 돈 들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확 깨달았어요. 수연이가 걱정하는 건 나를까 도니까.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받더라고요. 엄마, 어디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였어요. 바다에 있어. 아빠랑 가려던 곳. 왜 거기를 가요? 연락도 없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수연아, 엄마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전세 만기인 거 알면서 왜 혼자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편하게? 너는 엄마가 여기서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그럼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죽을 맛인데. 수연아,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괴로워. 근데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버리고요? 버리는 게 아니야. 선을 긋는 거야. 선? 그래. 여기까지는 엄마가 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한다는 선.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엄마, 우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어. 아빠 살았을 때도 아빠 없어진 지금도. 근데 이제는 나를 봐야겠어. 안 그러면 나는 사라질 것 같아. 수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이기적이에요. 그래. 이기적이야. 처음으로 이기적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 엄마 도움 없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엄마. 수연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보고 싶으면 와. 근데 돈 때문에 오지는 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와. 엄마가 변했어요. 응, 변했어. 아빠가 변하라고 했거든. 이제 내 인생 살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평생 참았던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괜찮아요. 울음소리 들렸어요. 들어가도 돼요?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어요. 많이 우셨네요. 딸한테 선을 그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옳은 일일수록 더 아픈 법이에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의미로 바뀔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엔 그때 잘했어라고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아직도 아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힘들었지만 잘했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프지만 후련한, 아프지만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거칠지만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인생도 저렇겠죠. 거칠지만 계속되는 거. 한 달이 지났어요. 바닷가 생활이 익숙해졌죠. 매일 아침 바다를 걷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바다를 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평온했어요.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빈 가게가 하나 있는 걸 봤어요. 임대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었죠.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여기다. 민박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가게 주인이 누구예요? 아, 저기요? 우리 남편 거예요. 왜요? 빌리고 싶은데요. 뭐 하시게요? 카페요. 작은 카페. 아주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여기 카페가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설렜어요.
가게를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테이블을 놓고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게 행복했어요. 순자가 찾아왔어요. 야, 너 진짜 하는구나? 응. 평생 꿈꿨던 일이야. 커피는 할 줄 알아?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어. 순자가 웃었어요. 네 나이에 새로운 일을? 대단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할아버지가 해줬던 말이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맞아. 나도 너 보고 용기 얻었어. 나도 뭐 해볼까봐. 2달 후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반쪽의 행복이었어요. 인생의 반은 가족에게 줬으니 이제 남은 반은 나를 위해 쓰겠다는 의미였죠. 첫 손님은 낚시하던 할아버지였어요. 오, 진짜 하셨네요.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요? 용기를 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죠. 처음 만든 커피였지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고 관광객들도 들렀죠. 여기 커피 맛있다더라 하면서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어요. 커피를 내리는 향기가 좋았고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서 있었어요. 엄마. 심장이 철렁했어요. 2달 만에 보는 딸이었죠. 어떻게? 순자 이모한테 들었어요. 여기서 카페 한다고. 수연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카페를 둘러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죠. 엄마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수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서 건넸죠. 아빠. 엄마가 만든 커피. 수연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를. 엄마로만 봤어요. 사람으로는 안 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수연도 울고 있었어요.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엄마, 전세 문제는 우리가 해결했어요. 대출 받아서. 그래? 네. 처음엔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한다고. 사위가? 네. 그 말 듣고 정신 차렸어요. 엄마 돈은 엄마 거라는 걸.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위가 그런 말을 했다니. 고마워, 수연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 여기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당연하지. 내 엄마 카페인데. 수연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그래? 네. 엄마가 이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딸한테 이런 말 들은 게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수연이 돌아간 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해는 했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정말 수연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 걸까요? 며칠 후 수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주말에 같이 가도 돼요? 그래, 와라. 주말에 수연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카페로 뛰어들어오더니 소리쳤죠. 할머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을 꼭 안았죠.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마가 할머니 카페가 정말 예쁘대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어요. 커피를 내려주고 빵을 구워주고 바닷가를 같이 걸었어요. 수연도 즐거워 보였죠. 저녁에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 돈 얘기인가 싶었죠. 뭔데? 아빠 기일 때 서울로 와주실 수 있어요?
애들이 할머니랑 같이 제사 지내고 싶대요. 그 말에 안도했어요. 돈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래, 갈게.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이 자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수연이 변한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다음 날 순자가 찾아왔어요. 야, 딸 왔다 갔다며? 응. 화해했어. 진짜로? 모르겠어. 진짜인지 아니면 돈 포기해서 그런 건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너무 의심하지 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렇겠지? 그래. 그런데 너도 변해야 해. 나도? 응. 너도 이제 딸한테 기대는 거 그만둬. 서로 독립해야 해. 순자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아직 수연한테 기대고 있었어요. 엄마로서의 역할을 존재 이유를요. 며칠 후 수연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부탁 안 할게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얼마나 어려운데? 많이 어려워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싸웠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도와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남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카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수연 생각이 났어요. 손님들한테 커피를 내려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일주일 후 수연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수연아, 너 많이 힘들지? 네. 근데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죠. 엄마가 조금 보탤까?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돈 쓰세요. 그래도. 엄마, 이번엔 정말 우리가 할게요. 엄마 도움 없이.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여기서 편하게 커피나 내리고 있다니.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딸 도와줘야 할 것 같아. 하지 마.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 근데 너무 힘들어해. 야, 그게 성장이야. 내가 도와주면 딸은 평생 독립 못해. 순자 말이 맞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에 일어나 바닷가로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죠. 나는 엄마지만 그 전에 사람이야. 내 인생도 중요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팠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수연한테서 연락이 뜸했어요. 가끔 문자로 엄마 잘 지내요? 라고만 왔죠. 저도 응, 잘 지내라고만 답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수연이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참고 있는 걸까? 밤마다 딸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딸 집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 목소리였죠. 진짜 힘들어 죽겠어. 이자만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갚아?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래도 장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자고 했잖아. 알아. 근데 진짜 힘들어. 조금만 참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연이 정말 참고 있었구나.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려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다음 순간 수연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진짜 이기적이야. 혼자 바다에서 카페하면서 편하게 살잖아. 우린 이렇게 죽을 맛인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 엄마 인생이니까. 우리가 참아야지. 사위가 말했어요. 그래도 장모님 덕분에 정신 차렸잖아. 우리가 너무 의존했었어. 알아. 근데 가끔은 원망스러워. 다른 엄마들은 다 도와주는데.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이 나를 원망하고 있었구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야. 장모님은 당신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 사위의 말에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이 나를 이해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서울 왔었어. 왜? 수연이 봤어? 아니.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왔어. 왜? 수연이. 날 원망하고 있더라. 그게 무슨. 혼자 편하게 산다고. 이기적이라고. 순자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잘한 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럴까? 그래. 수연이가 아직 철이 덜 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 얼마나 지나야 할까? 모르지. 근데 너는 흔들리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바다로 돌아왔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기적인 걸까?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한 거예요? 녹음기를 꺼내서 남편 목소리를 또 들었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딸이 날 원망한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며칠 동안 카페 문을 닫았어요. 손님을 만날 기력이 없었죠.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 행복을 찾은 게 잘못일까요?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엄마의 도리일까요? 일주일 후 순자가 찾아왔어요. 야, 일어나. 이러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알아. 근데 넌 잘못 없어. 절대로.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야, 수연이가 지금은 이해 못해도 언젠가는 알 거야.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정말? 그래. 믿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순자 덕분에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다시 카페 문을 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카페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저는 여전히 커피를 내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수연이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저를 원망하는 딸의 목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느 날 수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빠 기일이에요. 올라오실 수 있어요? 망설였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안 가면 딸이 더 원망할 것 같았고요. 결국 기차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는 느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죠. 남편이 떠난 날, 30억이 찍힌 날, 딸과 싸운 날, 바다로 떠난 날, 카페를 연 날, 그리고 현관 앞에서 딸의 진심을 들었던 그날.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수연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수연아.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수연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제 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죠. 아빠.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사를 지내고 수연과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엄마. 응? 나. 엄마한테 미안해요. 왜?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엄마로만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 말을 멈췄어요. 말해봐. 아직도 가끔은 원망스러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만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 머리로는 이해해요. 엄마도 인생이 있다는 거. 근데 마음이 자꾸 그러네요. 솔직한 말이었어요. 아팠지만 고마웠어요. 수연아, 엄마도 미안해.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서운함도 남아있었고 원망도 남아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사흘을 보내고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요. 카페 문을 열었을 때 낯익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낚시하던 할아버지였죠. 다녀오셨어요? 네. 어땠어요? 복잡해요. 할아버지가 빙긋 웃었어요. 가족이란 게 원래 그래요. 사랑하지만 힘들고 미워도 그리운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거죠. 할아버지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러려고요. 쉽진 않지만 쉬우면 인생이 아니죠.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고 가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인생도 저렇겠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화해했다가도 다시 싸우고 그렇게 반복되는 게 가족이고 인생이겠죠. 그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날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나도 수연이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고요. 근데 괜찮을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천천히 가.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젊은 여자였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죠.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커피를 내려주면서 물었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여자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제가 직장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요? 네. 집에서 애나 키우래요. 근데 전 제 일이 좋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가족 때문에 포기했었죠. 힘들겠네요. 네. 근데 이번엔 포기 안 할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눈빛이 강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당신 인생이에요. 사장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요. 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시고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나처럼 살지 않겠구나. 좋은 일이야. 오후에 순자가 찾아왔어요. 야, 수연이 만났다며? 응. 어땠어? 아직 복잡해. 수연이도 나도. 그래도 대화는 했잖아. 응. 솔직하게.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야, 그거면 됐어. 완벽한 화해는 없어.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그럴까? 그래. 너무 조급해하지 마. 순자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빨리 답을 원했나 봐요. 수연이가 완전히 이해해 주길, 완전히 화해하길.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천천히 가자. 조금씩. 저녁에 바닷가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한테서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커피 맛있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다음 주에 또 가도 돼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문자를 보내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여보, 우리 인생도 저 파도 같은 거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힘들었다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근데 괜찮아요.
이제 저도 제 파도를 탈 거예요. 거친 파도든 잔잔한 파도든 제 방식대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당신이 준 30억으로 전 제 행복을 샀어요. 카페도 열었고 친구도 생겼고 저 자신도 찾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수연이는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해요. 저도 수연이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고요. 근데 괜찮아요. 우린 각자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소리였죠. 이게 인생이죠? 답이 없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반쪽의 행복.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반쪽이라도 괜찮아. 아니, 반쪽이 아니라 이게 온전한 내 행복이야.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 사진이 카운터에 놓여 있었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전 여기까지 왔어요.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내일 메뉴판을 적었어요. 계절 한정 마이너스 단풍 라떼.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내려줄 거고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가끔은 수연이 생각에 가슴이 아플 거고 가끔은 혼자라는 게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수연이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섭섭한 말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엄마이기 전에 저는 사람이라는 걸.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주는 것도 아름답지만 받는 것도 권리라는 걸. 눈을 감았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준 마지막 선물로 전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어요. 손님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죠.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커피를 내리면서 남자가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카페 이름이 반쪽의 행복이던데 무슨 의미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반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온전한 거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의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남은 반은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럼 반쪽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온전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반쪽이 사실은 완전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진 이름이네요. 커피를 건네주면서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수연이는 서울에 있어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겠죠. 가끔 저를 원망할 수도 있고 가끔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제 인생을 살고 있죠. 가끔 수연이가 보고 싶고 가끔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가족이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손주들이 그림을 그린 사진이었죠. 할머니 카페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웃음이 났어요. 눈물도 났고요. 고마워, 수연아. 그리고 다시 커피를 내렸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한 제 인생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당신의 반쪽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 딸,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구독은 새로운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